뉴욕시가 코로나19의 미국 내 초기 확산의 주요 발원지 역할을 했다는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주가 세입자 퇴거 금지 기간을 2개월 연장했습니다. 5차 코로나19 구제 법안이 곧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확대하고 무료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미국에서 지난 한 달간 무려 2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실업률은 역대 최대폭인 10%까지 올랐습니다. 뉴욕시경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 위반자를 단속하면서 소수계 대상 포적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전역 요양원에 오늘부터 주 방위군이 배치돼 간호, 치료 업무를 지원합니다. 의료기관이 더 이상 클로로퀸의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구진들의 조사 결과 뉴욕시가 코로나19의 미국 내 초기 확산에 주요 발원지 역할을 했다는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전학자 등 전문가들이 미국 전역의 감염자로부터 2,000개 이상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샘플을 채취해 변이와 감염자의 여행 인력 등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전문가들은 이미 3월 초에 뉴욕시는 코로나19 감염 규모가 상당했고 이는 곧 미국 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구진은 뉴욕시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제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뉴욕시에서 루이지애나주, 텍사스주, 애리조나주 등 미 전역으로 확산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예일대 보건대학의 전염병 전문가인 네이슨 그로버는 뉴욕시가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통로였다고 확신할 만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미국 내 전체 바이러스 확산의 60%에서 65%가 뉴욕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과 연계된 바이러스의 대부분은 유럽에서 바이러스와 연계된 유전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뉴욕주의 첫 코로나19 감염은 중국이 아닌 유럽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또 뉴욕시뿐 아니라 시애틀 등과 같은 다른 도시로부터의 여행도 미국 내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촉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뉴욕주가 세입자 퇴거 금지 기간을 2개월 연장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강제 퇴거 금지 조치를 당초 6월 20일에서 8월 20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주택이나 사업장 등의 건물주는 세입자가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이날까지는 강제 퇴거 조치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함께 뉴욕주는 퇴거 금지 기간에 집세가 밀렸을 경우 연체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집세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퇴거 금지 기간을 60일 연장하려 한다며 모든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조치가 렌트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한숨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뉴욕주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장담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주민들의 렌트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구제 조치도 추진하고 있으며 집주인의 은행 부채 탕감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 전역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악화로 집세 등 임대료를 못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렌트비 면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5차 코로나19 구제 법안이 곧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구제안 협상에서 주정부 지원안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찰스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NBC 방송에서 5차 구제안에 대해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음을 전하고 강력하고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5차 구제안에 필수 업종 노동자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보호 지원 정책과 재정난에 처한 주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4차 구제안에 포함되지 못했던 식량 지원과 부재자 투표에 대한 예산,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등 소기업 지원의 추가 예산 배정 등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 내에서도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시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도를 가늠하기 위한 항체 검사를 확대하고 무료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빌 더 블라시오 시장은 다음 주부터 뉴욕시 보로에 마련된 코로나19 항체 검사 시설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를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스트는 의료진과 최일선 노동자 대상 14만 건, 주민 무료 항체 검사 14만 건을 포함해 총 28만 건을 시행하게 됩니다. 140,000 for everyday New Yorkers. Combined, 280,000 people will get antibody tests in just the next few weeks in New York City. 뉴욕시 무료 항체 검사 장소는 Upper Manhattan, Queens Long Island City, Brooklyn East New York, Bronx Morrison I, Staten Island Concord 등 각 보로별 한 곳씩입니다. 뉴욕시는 하루에 5,000명씩 검사를 실시해 앞으로 2주 동안 7만 명의 뉴욕 시민들을 검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검사 결과는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이 이제 지나가니까 그때는 그 아픈 사람 중환자로 집중으로 테스트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량으로 얼만큼 이 바이러스가 시에 퍼졌는지 알 수 있도록 이 항체 테스트를 하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한번 지나갔다는 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거든요.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받기 원하는 뉴욕 시민들은 뉴욕시 핫라인을 통해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한국 동포 대상 3차 무료 코로나19 항체 테스트는 이번 주 토요일 퀸즈 플러싱 Hmart 유니언점 주차장에서 한인의사협의회 주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2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실업률은 역대 최대 폭인 10%포인트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일자리 감소는 대공황 이후 최대 폭의 감소라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상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3,350만 건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 내 재택명령으로 직격탄을 맞은 레저 음식점, 유통업종이 해고 대란을 주도했다고 전했습니다. 4월 레저 숙박업종에만 770만 명, 요식업종에선 550만 명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전문가들은 4월 기준 비농업 일자리는 2,050개가 줄었고 총 2,150만 개 감소해서 앞으로 실업률은 16%까지 높아질 것을 전망했습니다. 한편 실업수당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뉴욕주 실업수당 신청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는 민권센터에 한인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지연이 되는 이유는 많은 경우가 예전에는 W2로 재선보고를 하는 공직 고용 기록이 있는 분들만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99 독립계약자죠.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자영업자들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건데요. 노동청이 처음부터 그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1099 자영업자이신 분들이 신청을 할 경우 거의 한 달이 지나서야 지금 처리가 되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또 노동국이 그 사이에 2번이나 신청 양식을 바꾸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도 많은 혼란이 초래됐고요. 그래서 민권센터 김 국장은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한 달이 지난 기간 이후 실업급여를 수령받는다며 노동국이 이메일로 요구하는 추가 신청, 추가 질문에 대해 착실히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뉴욕시경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 위반자를 단속하면서 흑인, 히스패닉계 등 소수계 대상 표적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경찰은 지난 3월 이후 약 2개월 동안 6피트 거리 규정을 위반한 368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고 120명을 체포했다고 뉴욕타임스와 CBS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소환 체포 대상의 인종별 비율은 흑인 68%, 히스패닉이 24%를 차지했습니다. 백인은 7%에 불과했습니다. 브루클린 지역의 경우 3월 17일 이후 40여 명이 체포됐는데 흑인이 35명, 히스패닉이 4명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백인은 1명에 불과했습니다. 흑인 체포자의 3분의 1 이상은 흑인 밀집 지역인 블랙스빌 거주자들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이스트 뉴욕에서 15살의 흑인 소년을 경찰이 체포하면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해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날 2명의 경찰이 소년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뜨려 수갑을 채웠는데 이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돼 흑인 커뮤니티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 소수계 지도자들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가장 피해가 큰 흑인, 히스패닉 커뮤니티가 거리두기 단속의 표적이 돼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소수계를 표적한 폭력 단속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주말 공원과 지하철역 등에서 대대적인 거리두기 규정 위반자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뉴저지 주 전역 요양원에 오늘부터 주 방위군이 배치돼 간호, 치료 업무를 지원합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필머피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뉴저지 전역 513개 요양원에 남녀 주 방위군 120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이들은 환자 간호, 관리 업무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보건국은 간호학 전공 학생들도 요양원으로 보내 장기 요양시설의 최전선에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들 학생들은 4명에서 6명의 팀을 이루어 요양원 업무를 돕게 되며 요양원 측은 학생들에게 소정의 보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뉴저지의 장기 요양시설의 사망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현재 513개 요양시설에서 2만 5천여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이 중 4,5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4월 뉴저지주 요양시설인 엔더버 너싱홈에서 냉동시설 부족으로 시체 17구를 임시 영안실에 쌓아둔 채 적발돼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이 더 이상 클로로퀸의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클로로퀸을 신의 선물이라 부르며 극찬했지만 정작 의료 현장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뉴욕에서 23개 병원을 운영하는 최대 규모의 의료 네트워크인 놀스웰 헬스는 지난 3월 말부터 혈액 산소 포화도가 낮고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클로로퀸 사용을 권고했지만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클로로퀸의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놀스웰 헬스의 토머스 맥인 수석 부사장은 제양군인보건국 소속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백 명을 상대로 클로로퀸을 투약한 결과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했고 약을 복용하지 않은 이들에 비해서도 사망률이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콜럼비아 의대 역학 환경보건학 교수인 닐 숄루거 역시 클로로퀸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숄루거 교수는 이 약의 광범위한 사용을 지지할 만한 과학적인 증거가 거의 없다며 클로로퀸을 복용한 환자와 이를 복용하지 않은 환자와의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주요 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U.S. drops pursuit of Flynn in move backed by Trump. Unusual reversal comes as Barr steps up scrutiny of Russia investigation. Mr. Flynn had previously pleaded guilty twice to lying to FBI agents about his conversations with a Russian diplomat during the presidential transition in late 2016. 플린 씨는 2016년 말 러시아 외교관과 나눈 대화 내용과 관련해
FBI에 거짓말한 것에 대해 2번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By abandoning the case, the department undid what had been one of the first significant acts of the special counsel investigation into possible ties between the Trump campaign and Russia's 2016 election interference. The prosecution of a retired top army general turned national security advisor who pleaded guilty to lying to investigators. 기관은 이 사건을 포기함으로써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와 러시아의 2016년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해 첫 특검 조사에 실패했습니다. 그 밑에 기사에 보면 Justices throw out convictions in Bridgegate but find abuses. New Jersey corruption wasn't federal crime. The Supreme Court on Thursday unanimously overturned the convictions of 2 defendants in the Bridgegate scandal that snarled traffic on the world's busiest bridge, upended New Jersey politics, and doomed the presidential aspirations of Chris Christie, the state's governor at the time. 대법원은 어제 포틀리 브리지게이트 사건에서 피고인 2명의 유죄를 만장일치로 뒤집었습니다. That was an abuse of power, the Supreme Court ruled, but not a federal crime. 대법원은 권력 남용이지만 연방 범죄는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White House blocks CDC reopening guidance. Religious and economic concerns are raised. As President Trump rushes to reopen the economy, a battle has erupted between the White House and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over the agency's detailed guidelines to help schools, restaurants, churches, and other establishments safely reopen.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재개를 서두르면서 학교와 식당, 교회 등 시설을 안전하게 다시 열 수 있도록 돕는 기관에 세부 지침을 놓고 백악관과 질병통제예방센터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A copy of the CDC guidance obtained by the New York Times includes sections for the child care programs, schools, and day camps, churches and other communities of faith, employers with vulnerable workers, restaurants and bars, and mass transit administrators.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CDC 지침에 4번에는 보육 프로그램, 학교와 일일 캠프, 교회 및 기타 신앙 공동체, 취약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식당 및 술집, 대중교통 관리자에 대한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But White House and other administration officials rejected the recommendations over concerns that they were overly prescriptive, infringed on religious rights, and risked further damaging an economy that Mr. Trump was banking on to recover quickly. 하지만 백악관은 CDC의 권고안을 거부했습니다. 백악관은 CDC의 권고안이 지나치게 규범적이며 종교적 권리 침해와 경제를 더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에 뉴욕포스트를 보겠습니다. Gone with the Flynn, kiss your Russia hoax goodbye as case dropped. 방금 뉴욕타임스에 봤던 기사네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Stopping the Flynn sanity. Twisted case should have never been brought. There was no basis to believe that Flynn, a decorated former U.S. combat commander, would ever be Moscow's mole, much less that he had committed a crime. But Obama officials speculated that perhaps they could nail him for violating the Logan Act. On the books since 1799, this provision purports to make it a crime to engage in freelance diplomacy without government authorization. 훈장을 받은 전 미군 전투사령관 플린이 결코 모스크바의 첩자가 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 관계자들은 로건법 위반으로 플린을 체포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1799년 이후 이 조항은 정부의 허가 없이 프리랜서 외교를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New York's HOSP workers avoid bug, lower rates of infection. Frontline healthcare workers in New York State have contracted coronavirus at a rate significantly below that of the general population. Antibody testing results revealed on Thursday. 뉴욕주 최전방 헬스케어 종사자들이 일반 인구보다 현재히 낮은 비율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것으로 어제 밝혀졌습니다. In what Governor Cuomo called amazing good news, 12.2% of workers screened in New York City had antibodies to the virus, as opposed to 19.9% of those tested from the city's overall population. 코모 주지사가 말한 놀라운 희소식은 뉴욕시에서 검진된 근로자의 12.2%가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반면 뉴욕시의 전체 인구에서 검사된 근로자의 19.9%는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모더나 측은 조만간 6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2차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여름쯤 3차 임상시험을 거쳐 최종 개발을 완료한 뒤 2021년 코로나19 백신의 시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국립보건원 연구팀과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이며 지난 3월 미국 내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1차 임상시험에 들어갔었습니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과 셰론 리 퀸즈 보로장 권한대행, 찰스 윤 뉴욕 한인회장 등은 퀸즈 플러싱 타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다음 달 23일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 참여를 위해 부재자 투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재자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유권자는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거주지역 선관위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취해진 차량국 사무소 운영 중단 조치를 오는 26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차량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 갱신, 주소 변경, 각종 수수료 납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운전면허가 정지돼 복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1907년 텍사스 댈러스에서 출발해 113년 전통의 고급 백화점 니만 마커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속에 파산으로 내몰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니만 마커스 그룹은 본사가 있는 텍사스주 법원에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 제이크루, 캐나다 구두 브랜드 알도에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영 충격이 유통업계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요즘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 든든한 힘을 새삼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작은 마음이라도 전달하며 서로 힘이 됐으면 합니다.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